멋이라?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오전 6시 57분에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한 편 올렸는데요. 우리에게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을 했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랑 같은 행동을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자기가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을 했고 10월 달에 이제 한국 경주를 방문했을 때도 다시 확인을 했다.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이 무역 협정을 발효시키지 않았기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제 오전부터 우리 정부 금융시장이 긴장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국회 내에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이런 게 입법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 국회 법안 하나 상정되면 통과되는데 임기를 끝낼 수도 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인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이제 국회 비준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리도 없는데 국회 비준을 갑자기 얘기를 꺼내 들었냐라는 게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번 발언도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뭐 관세 인상 시기나 이런 거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건드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캐나다입니다. 현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도로 현대차와 한화, 또 HD현대,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등 조선 방산 에너지 기업들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코앞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입찰에 우리나라는 한화오션과 HD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를 하고 경쟁사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최종 사업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걸 따내기만 하면 이게 60조 원 규모라서 엄청나게 큰 이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의 산업부 장관, 관계사 외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방산, 2차 전지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이제 캐나다에 동행을 했단 말이죠. 이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뭐 잠수함의 기본 성능이나 뭐 납기 준수 역량, 가격 등은 기본이고 두 나라가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번 수주 여부를 가르는 막판 핵심 변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주면 너네는 그에 응당하는 우리의 경제 협력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현대차 캐나다 현지 생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양국 관계자들이 방산, 핵심 광물, 에너지에 대한 파트너십이 이 3대 축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훈식 실장은 이날 출국 전에 취재진에게 양국 간의 산업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거고 실제로도 이 현장 포럼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넘어서 안보 동맹 차원으로 이제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것들 봐라 하면서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캐나다랑 미국 관계하면 다들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이제 말을 하는가 하면 또 당시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캐나다 국민들을 엄청 분노케 했었잖아요. 그때 캐나다 뭐 레스토랑이나 캐나다 마트에서 막 미국산 다 빼면서 우리 미국 안 산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 트리도가 물러나고 이제 마크 카니가 새롭게 이제 캐나다 총리가 되면서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현을 자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달 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꺼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달 중순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8년 만에 방중을 해서 관계 정상화를 다짐을 했단 말이죠. 서로의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협상까지 타결을 하면서 양국의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열이 받아가지고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당장 100%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지금 캐나다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요. 원래 캐나다랑 미국 사이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51번째 뭐 미국의 주라는 둥, 뭐 주지사라는 둥 막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미국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뭐 중국, 유럽, 한국과 이런 다른 나라들과에도 이제 외교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선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트럼프는 관세를 압박 카드로 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쿠팡 때문이다라는 관측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이 JD 벤스 부통령이랑 워싱턴 DC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부통령이 앉자마자 쿠팡 얘기를 꺼냈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이 한미강 통상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미국이 무역 합의 이후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발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했고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당시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물었는데 이게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통상 압박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쿠팡이 미국 상장사잖아요. 아마도 쿠팡이 엄청난 로비를 이제 했을 거라는 이제 추측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쿠팡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을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충분히.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제 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가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이제 밝힌 것도 트럼프의 심기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2026년 올해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 환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를 좀 살펴보면서 투자 이행 시점을 타진해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게다가 투자 대상을 정하는 데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상반기에 당장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집행을 이제 원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또 관세 압박으로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인상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치기 소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우리가 뜨거! 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에서 25%로 이제 인상될 경우 연간 3조 1천억에서 4조 4천억 정도의 관세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 최근에 주가 완전 이제 로봇 이슈로 폭등했었는데 오늘도 완전 하락 출발했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정도인데 결국에는 관세가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향후 이제 이야기들이 진전돼 가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볼게요. 마크 칸이 이제 캐나다 총리가 얼마 전에 열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제시해주는 영상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Let me be direct. We are in the midst of a rupture, not a transition. Over the past 2 decades, a series of crises in finance, health, energy, and geopolitics have laid bare the risks of extreme global integration. But more recently, great powers have begun using economic integration as weapons. Tariffs as leverage, financial infrastructure as coercion, supply chains as vulnerabilities to be exploited. You cannot live within the lie of mutual benefit through integration when integration becomes the source of your subordination. 지금 전 세계는 단절의 한가운데 있고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끝나가고 있다는 마크 카니의 발언. 이런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릴게요. 뿅!